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카페 소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 영상들은 네이버 RC몬스터 카페와 연관된 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RC카 관련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카페 말고는 거의 없어요. 자, 원래는 제가 직접 찍은 영상과 함께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한참 서킷을 다닐 무렵에는 영상을 거의 찍지 않았습니다. 몬스터를 할 때는 이렇게 퍼포먼스를 카메라에 담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였거든요. 서킷은 경합 위주로 즐기다 보니까 영상은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몇 번 찍었는데 서킷 주행 영상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다뤄본 프로킷 브랜드에 대한 장점과 단점, 특징 등을 말씀드릴 거고요. 프로킷도 대부분 트럭이만 다루어 보았지만 버기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룰 RC카 브랜드는 뮤겐, 테크노, 핫바디, S웍이고요. 여기서 지금 로시가 빠져있죠. 로시의 8 시리즈를 못 해본 게 정말 아쉬워요. 로시 프로킷은 SCT라는 쇼코스를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 이 제품 하나로 로시 프로킷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뺐습니다. 현재 프로킷을 다루고 있거나 프로킷 구매를 고민할 단계면 RC카의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 대부분이 지역 소모임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소모임에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분위기가 프로킷의 브랜드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모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로 결정하면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부품도 서로 공유할 수 있고요. 셋업 시트도 같이 연구할 수 있죠. 무엇보다 소속감, 유대감 같은 게 확실하게 생깁니다. 제가 다니는 모임은 뮤겐과 테크노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에 S웍 유저들이 생겨나고 있죠. 8 시리즈는 정말 해보고 싶어서 구매 직전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저도 이 분위기에 휩쓸리더라고요. 8 시리즈를 해보고 영상을 만들었으면 더 좋은 비교 영상이 되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도 브랜드의 주력 차량들은 성능과 품질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브랜드별로 약간의 특징이 존재하고요. 약간의 가격 차이와 유지비 정도에서 차이가 나죠. 첫 번째는 뮤겐입니다. 제가 다뤄본 차량의 모델명은 MBX-70R과 MGT-7이고요. 유일하게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 제품답게 파트 하나하나가 상당히 정밀 가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출 성형물은 건담 같은 프라모델도 그렇지만 일본이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수지 파트는 물론 메탈 파트도 굉장히 정밀합니다. 브랜드별 파트를 막 섞어놓고 뮤겐 것만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RTR 차량에도 호환되는 파트, 예를 들면 캠버링크, 볼링크, 스티어링 로드 같은 건 뮤겐 거를 사용합니다. 퀄리티와 정교함은 원탑이에요. 물론 이 퀄리티와 차량의 성능이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정비가 정말 편해요. 최소한의 볼트로 차량이 만들어지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행의 안정감은 물론 코너링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건 스티어링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뮤겐 제품의 스티어링 방식은 피벗 방식이고요. 다른 브랜드도 피벗 방식을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지만 뮤겐이 이 방식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대8 사이즈의 버기 트럭의 조향 파트는 크게 피벗 방식과 시어브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피벗 방식의 대표적인 브랜드 킷으로는 뮤겐, 어소시, 엑스레이, S웍이 있고 RTR 계열에서는 팀매직과 아르마가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시어브 방식의 프로킷에는 교쇼, 팀노시, 핫바디, 테크노 등이 있습니다. 피벗과 시어브 중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 기계적인 특성 차이로 인해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피벗 방식의 장점은 둥근 형태의 킹핀이 상하 좌우로 입체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프로드나 코너링 시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단점으로는 구조상 캠버각을 수시로 점검해 줄 필요가 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빡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어브 방식의 장점은 직관적인 형태로 응답 속도가 피벗 방식보다 빨라요. 코너링에서 빠른 진입과 탈출에 효과적이죠. 또한 피벗 방식과는 달리 형태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캐스터각 변경 시 별도의 캐스터 블록 부품을 교체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모두 사용해 보았는데 이건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서킷에서 예를 들면 시어브 방식의 경우 예민하고 빠른 대신에 실수를 했을 때 차가 180도 회전하거나 코너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실수를 만회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피벗 방식은 시어브처럼 코너가 꺾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조작 미스가 있어도 코너를 크게 이탈하거나 차가 돌아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크게 뒤처지지는 않더라고요. 둘 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시어브 방식이 조금 유리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안정적인 피벗 방식을 선호합니다. 자, 이제 뮤겐 7까지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유리암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암대 쪽의 파손이 다른 차량에 비해 좀 잦은 편이에요. 하지만 평범한 서킷 주행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무리하게 높은 점프나 조작 미스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한
버전에서는 암대 부분 대폭 강화되었고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암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품 수급과 유지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차량의 수지 파트는 가격이 꽤나 저렴한 편이지만 메탈 파트는 좀 비싸요. 하지만 메탈 파트를 교체할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부품 수급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워낙 오래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국내 수입사에서 늘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테크노예요. 제가 다뤄본 모델은 MT410과 ET48입니다. 이 브랜드는 이렇다 할 단점이 없어요. 국내에서 강성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고요. 카페에서도 추천 차량으로 많이 언급되는 브랜드죠. 입문 프로킷으로 저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테크노 브랜드의 장단점 등은 지난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부품 수급과 유지비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부품 수급 역시 문제 없습니다. 전에 MT410 유저가 갑자기 많아져서 그때 잠깐 밀린 거 빼고는 현재까지는 원활합니다. 또한 테크노 유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시 품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고 장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테크노 차량의 경우 국내에서 이광복 선수가 사용했던 차량이고요. 저희 카페에도 이광복 선수가 올린 팁과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S웍이에요. 제가 다뤄본 모델은 S35 시리즈 버기와 트럭입니다. 유일하게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 두 대가 있으면 신형 제우스 몬스터를 만들 수 있어요. 국내에서 로시, 뮤겐, 테크노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브랜드인 건 맞아요. 하지만 성능과 품질, 강성에서 밀리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을 조립하면서 느낀 점은 뮤겐과 테크노의 장점을 합쳤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구조도 딱 그런 구조예요. 조향 파트는 뮤겐의 픽업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기자재 배치나 전반적인 구조는 테크노와 동일합니다. 심지어 부품들이 뮤겐과 테크노 파트들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부분도 있어요. S웍의 장점으로는 주행의 경쾌함과 자사 제품들끼리의 호환성, 저렴한 차량의 유지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S35 트럭의 경우 제가 지금까지 다뤄본 1대8 트럭이 중에 가장 경쾌한 주행성을 보여주었어요. 무게나 크기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주행이 가볍고 경쾌합니다. 이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 같아요. 다음은 호환성과 유지비예요. 트럭이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면 버기 샤시와 리어 센터 샤프트 딱 이거 두 개만 사면 바로 제우스 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사의 제품들도 비슷하지만 S웍 제품이 최소한의 파트로 장르를 바꿀 수 있고요. 심지어 파트 가격이 타사 브랜드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요. 타사 브랜드 제품들도 물론 컨버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파트의 가격 때문이죠. 컨버전을 할 바엔 조금 더 주고 중고 킷을 하나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테크노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이 S웍 제품과 센터 샤프트가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이 센터 샤프트가 망가지거나 휘어졌을 때 테크노 걸 안 사고 S웍 걸 사요.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데 품질은 똑같습니다. S웍은 프로킷치고 유지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요. 큰 장점이죠. 자,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초보나 프로킷 입문하는 분들께는 추천을 못 드립니다. 저도 나름 조립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S웍 차량은 처음 조립할 때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일단 매뉴얼이 상당히 불친절하고요.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파트도 막 섞여 있어서 찾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가공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조립 시 빡빡한 부분이 있어 힘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조립을 다 마치고 뿌듯하기보다는 내가 조립을 제대로 했나 싶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물론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품 자체의 품질은 좋은데 QA 품질은 타사 브랜드에 비해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단점들만 아니면 저는 테크노보다 더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 S웍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겠죠. 현재 이정우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더 정보를 얻으실 분은 이정우 선수의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하면 S웍 차량에 대한 셋업 시트와 팁, 노하우 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핫바디예요. 제가 다뤄본 차량은 2817 트럭입니다. 이제 막 프로킷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은 핫바디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저희 카페를 비롯해 국내에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현재도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요. 우승도 많이 한 브랜드예요. 제가 볼 때 서킷에 가장 최적화된 차량의 구조는 핫바디 같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시죠. 불필요한 액세서리는 모두 제거했어요. 배터리 트레이도 그렇고요. 모터 마운트도 최소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크바도 정말 심플하게 메탈 샤프트 2개로 해결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따로 옵션이 필요 없어요. 순정 상태가 풀 옵션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다른 브랜드 킷들은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카본 파트와 메탈 파트가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출고가가 다른 킷에 비해 조금 높긴 했지만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베어링이 노출될 만한 곳은 다 저렇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을
구입을 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차량은 이 차량이에요. 매뉴얼도 테크노만큼이나 무척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단점은 유지비예요. 부품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조종이 아무리 숙달된 유저라도 견적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프로킷을 운영하면서 유지비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제가 이 차를 운영하다가 암대 쪽 파트를 몇 개 교체할 일이 있었는데 장바구니에 암대, 드라이브 샤프트, 힌지핀 이렇게 3개를 담았는데 1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트럭이라고 해도 서킷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깨끗한 아스팔트에서 스피드 내는 것까진 좋아요. 하지만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고공 점프나 퍼포먼스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로시의 에이트 트럭이는 새로운 전동 버전이 출시하면 꼭 한번 다뤄보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입고되지 않은 차량이라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언제 도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량을 받으면 언박싱과 주행 리뷰까지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며칠 전 카페 팁 게시판에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배터리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